사람은 혼자가 되면 망가진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걸.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고독이 익숙해질수록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고독이 편해지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채널은 시끄러운 조언 대신 조용한 생각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구독을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1부. 왜 우리는 혼자 있음을 실패로 배워왔는가? 관계 중심 사고의 뿌리. 우리는 평생을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라. 소통하라. 외롭지 않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야 할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채워야 할 공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관계가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피곤해진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는 환상.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달려오리라는 기대는 대부분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대를 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결국 혼자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이해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은 나만 합니다. 내가 느끼는 외로움도, 내가 겪는 고통도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 관계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분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자꾸 나를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쌓일수록 진짜 나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진되는 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편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2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필연성. 인간은 왜 함께 있을수록 더 괴로운가?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말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비교가 사라집니다.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고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기대와 실망의 구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명확히 봤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침묵과 거리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입힙니다.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침묵은 관계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3부 고독이 편해지는 순간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고독이 찾아오는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각각의 순간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 관계를 줄였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50대가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집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무조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주말에 뭐해? 집에만 있어? 사람들 좀 만나. 이런 말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이 역할들은 우리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제한합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이 역할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나 자신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0대 중반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시간이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천천히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책 읽고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느라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이게 진짜 내 시간이더라고요. 이분은 관계가 줄어든 것을 상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을 되찾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남은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10명의 지인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선택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마치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관계는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람은 대중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고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재혼 안 하냐는 질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설명했어요. 이제는 그냥요라고만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내 인생을 왜 남한테 설명해야 하나요? 이 어르신은 설명을 멈추면서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보다 자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명을 멈추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변화.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각자의 문제로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기대를 버리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외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냉정하게 봤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은 본능입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택한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아플 때 친구들이 병문안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도 친구들 아플 때 제대로 찾아간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쁘다는 걸, 그게 당연하다는 걸.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분은 기대를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감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네 번째 순간, 고독이 자존감으로 바뀌는 과정.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처음 혼자가 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있을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얻도록 배워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취미가 없고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충만합니다. 나이가 들어 고독이 편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5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죠.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약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져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나로 충분하니까요. 이분의 이야기는 고독이 어떻게 자존감으로 바뀌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약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5번째 순간,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솔직해지는 내면.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내가 숨겨왔던 약한 모습, 부끄러운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진실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 자신과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함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2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항상 강한 척했어요. 상사로서, 가장으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은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으로 내 감정을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게 창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진실과 화해했습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불안, 두려움, 슬픔,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6번째 순간, 침묵이 편안해지는 순간. 이 시점에 왜 고독이 찾아오는가?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침묵하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닫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하는가? 침묵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이 없어? 무슨 고민 있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침묵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더 이상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적 해석. 쇼펜하우어는 말은 사고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침묵은 사고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이 생기고 지혜가 쌓입니다. 나이 들수록 침묵이 많아지는 것은 내면이 풍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밖으로 쏟아낼 필요 없이 안으로 간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대화를 에너지 낭비로 여겼습니다. 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7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가면 열심히 떠들었어요.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죠. 이제는 모임에 가도 그냥 듣기만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말이 없어?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분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상태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말이 줄어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혼자가 조금 덜 두려워졌을 겁니다. 고독은 견뎌내야 할 무게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부.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것들. 욕망이 줄어드는 평화.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정도 더 많이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욕망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의 불만, 가졌을 때의 공허함, 욕망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욕망이 줄어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 자유를 더 깊이 느낍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부족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 직장에 다닐 때, 가족을 돌볼 때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시간, 가족 시간, 의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관계가 줄어들면 시간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모두 내가 정합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모두 내 선택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만남, 불필요한 대화, 피곤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는 평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젊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여유롭습니다. 이런 비교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부족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기대도 멈춥니다. 그리고 기대가 멈추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는 순간,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독에 익숙해지면 죽음도 덜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연습이 죽음의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은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환상의 소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사실 환상입니다. 관계 속에서, 역할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 환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리고 환상이 벗겨지면 죽음도 덜 두렵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혼자 있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합니다. 5부 고독을 사는 법. 고독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켜고 SNS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닙니다. 고독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독 속에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고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만 남습니다. 작은 것들을 즐기십시오. 고독 속에서는 작은 것들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아침 커피 한 잔, 창밖의 새소리, 햇살이 드는 방.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큰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 작은 순간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요. 대화는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진실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며 생각하거나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마십시오. 고독을 선택한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몇몇 친구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10명이 피상적인 관계보다 2명이 깊은 관계가 더 낫습니다. 고독은 완전한 고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피곤한 관계들은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줄어들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남습니다. 고독은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익숙해질수록 삶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